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산 지 벌써 12년이 되어가는 마음 많은 한국인과 똑같다 자부하는 이니드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경험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한국에 이렇게 오래 남게 되었어요. 아무튼 빨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얼른 빨리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니드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제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아주 안타까운 제 어린 시절요. 부모님은 저를 신경 쓰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시간 낭비라고만 하면서 그냥 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투자도 해주시지 않았죠. 어린 시절 제 호기심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채 깊어져만 갔습니다. 부모님과 달리 저는 유달리 총명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영특한 저를 위해 특별 수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부유한 부모님 아래 자랐다면 승마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소프트볼도 하며 여러 가지를 하며 자랐을 거야. 호기심이 많은 너 같은 아이는 그렇게 하면 훨씬 똑똑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제 신세를 스스로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 아르바이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대학에서도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공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 호기심을 끌어당긴 것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한국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가장 매력적이었죠. 여러분들 생각엔 12년 전에는 한국이 유명하지 않았으니 한국행 교환학생들이 적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호주, 영국, 프랑스 등등 이런 나라들은 다들 경험을 이미 해본 곳이었을 거예요. 미국 대학생들은 저 같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기에 이미 그런 나라들은 가본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거나 많이 들어보지 못한 한국을 많이 선택했던 것이죠.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호기심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유학 비용이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좋고 비용도 싸니 안 갈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교환학생을 하게 된 저는 한국의 대학 생활을 경험한 후 한국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친도 사귀어보고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도 사귀어보니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향을 알게 되었죠. 대다수 한국인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군대를 갔다 온 남자나 한번 조직사회를 경험해본 남자와 여자가 특히 이런 눈치가 빠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미국인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눈치 문화와 유사한 것이 일본에도 있다면서 말입니다. 제가 일본인 유학생 언니도 만나봤는데 그 언니가 말하기를 일본은 더 심각한 눈치 문화가 있다고 해요. 한국인은 서로 나이가 같거나 혹은 통하는 부분이 많으면 금세 눈치를 신경 쓰지 않게 되고 편하게 지내는 편이지만 일본인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하죠. 서로의 의도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따져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유학생 언니가 말하기를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숨을 편하게 쉰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비록 눈치 문화가 있어도 그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인 것일 뿐 일본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눈치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했죠. 미국도 따져보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는 것은 사람마다 정의하기 나름인데 정말 심각하게 서로의 발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실상 그렇게 자유를 중시하던 미국도 일본과 다름없는 감시형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을 한국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다 보니 저는 어느새 한국의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 훨씬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 뭐든 한국과 비교하게 되더군요. 한국은 이랬었는데, 이래서 편했었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성향은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 한국의 영어 원어민 교사로 취직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그 계기가 제가 한국에 남아 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어민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건 그저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였죠. 때문에 처음에는 짓궂은 아이들도 있고 공부하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처음엔 힘들었죠. 그래도 학생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더니 점점 제 수업에 집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오히려 제 수업을 괜히 장난과 농담으로 때우려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학생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무라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보람을 느끼면서 원어민 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다만 적응할 때까지 그게 절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대체 뭔가요? 들어보세요. 제가 부임한 첫날 영어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급식실에 가주셨습니다. 한국의 급식실은 미국 학교의 급식실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아주 깨끗한 그야말로 급식실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관리가 잘 안 되고 더러운 대형 푸드코트 같은 비위생적인 면이 많습니다. 일단 공간에서 제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계속 이 공간을 마주치게 될 민감한 아이들에게 매우 좋을 거라 생각이 됐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일단 식사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급식실 공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급식실 본연의 임무인 맛있는 식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야 하죠. 매번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하니까 적응이 힘든 초기에 힘을 주더라고요. 학교를 가는 이유가 될 정도로 한국 급식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또 자취를 하다 보니 좋은 영양소로 잘 챙겨 먹지 못하니 이렇게 한식 기반의 급식을 먹을 땐 기운이 나죠. 그렇다고 급식이 매번 한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 교사분들도 요즘엔 정말 급식이 너무 잘 나온다고 예전에 나오는 급식을 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엔 이런저런 국과 반찬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한 번에 4가지를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식사에 4가지 반찬이 있다는 것부터 다른 나라의 급식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반찬 하나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아이들을 집단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만드는 나라가 태반인데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발명한 급식 시스템은 얼른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곳에 전파가 될 필요가 있어요. 적당한 가격에 아이들에게 좋은 식사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좋은 식사는 그날 하루 그리고 그 학생과 저 같은 교사의 매일을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급식 시스템에 종사하시는 영양사분들과 그분들을 돕는 급식 아주머니들의 수고에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대량으로 음식을 단순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의 수고를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분들이 비싸고 분위기 좋은 식당의 셰프는 아니죠. 또한 당연히 그렇게 값비싼 재료로 한 명의 식사를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급식도 마찬가지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한 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손질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국자 젓는 일을 해야 하는지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급식 때문에 원어민 교사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한국에 정착할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니드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 정착해 지금까지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이어가는 사연자분이 이곳에서 평생의 좋은 인연까지 만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